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5월 6일 오후 10시 4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종합적인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인지 살펴볼게요. 블룸버그가 비트코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8일 동안에 7번의 급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시선은 32,000불이라고 얘기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면 28,000불 또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을 보면 뭐 하락할 수 있는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뭐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차트적인 분석으로 뭐 상승할 때도 뭐 1억이 넘어갈 거다, 뭐 10만 달러 갈 거다, 2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하락하는 것도 뭐 28,000달러, 뭐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야, 8일 동안에 7번의 급락이 있었으면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겠네. 뭐 계속 뭐 끝없는 하락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8번, 8일 동안 7번의 급락이 있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조지아 중앙은행에서 가을 내 암호화폐 규제안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정부도 아니고 중앙은행에서 뭐 규제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새로운 규제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거죠. 뭐 제도권 안으로 안전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호받는 제도 안에서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뭐 나온다는 것은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석. 비트코인 3개월선에서 상승 추세선이 붕괴됐다라고 합니다. 3개월간 이어진 상승 추세선 붕괴로 지난해 11월 고점에 시작된 하락이 재개됐다는 분석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깨졌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지속해오던 추세 라인을 버티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요 라인이 깨졌죠. 요거 깨졌다는 거 얘기예요. 요거 깨졌다. 근데 이렇게 깨졌을 때는 뭐 우리 깨지고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깨졌다가 리테스트해서 살리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분석적으로는 뭐 깨졌으니까 계속 빠질 거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고 리테스트를 한번 할 거고 리테스트 가격은 해외 차트 기준으로 4만 달러입니다. 4만 달러를 다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움직임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뭐 현재 요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실업자 고용 데이터를 주목하자고 하는데 요거는요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오히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현재로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아마 수치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포르투갈에서 주택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뭐 실제로는 누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굳이 주택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옵션으로 추가된다는 거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비트코인은 그냥 데이터 조가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 좀 더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폴로닉스가 트론 DAO 리저브 멤버로 참여했다는 소리인데요. 네, 여러분들은 폴로닉스 잘 모르시죠? 폴로닉스. 폴로닉스를 아시는 분들은 최소 2016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비트코인을 하신 분들입니다. 폴로닉스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고요. 2017년도 당시에 세계 최고의 거래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연동이 잘 안 됐거든요. 거래소들 간의 거래소. 그래서 2017년도, 2016년도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그때는 코빗
그리고 코인원, 빗썸까지는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거래소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폴로닉스를 켜놓고요. 폴로닉스에서 코인이 올라가면은 네, 그때 업비트는 없을 때입니다. 뭐 빗썸이나 코빗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따라 사요. 그러면은 그 시간차가 1, 2분 정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폴로닉스를 매팩처럼 켜놓고 투자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폴로닉스 거래소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무튼 폴로닉스 거래소가 트론 DAO 리저브 멤버로 참여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DAO라고 한다면요, 하나의 뭐라고 될까? 조합, 어떤 커뮤니티 조합, 뭐 투자자들의 뭐 모임,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세요. 아무튼 폴로닉스가 아직도 있었네요. 예. 네, 네, 아시는 것처럼 헌트 8은요, 암호화폐 채굴 업체죠.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4월 달에만 300개가 넘게를 채굴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아공 프로 골프 투어에서의 우승자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했다라는 뉴스네요. 네, 다시 말하지만 뭐 보통 우리가 우승을 하면은 뭐 우승 트로피, 상금 이런 거 주는데 이런 거 대신에 비트코인을 줬다는 건 역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금융 결제 수단 뭐 이런 상품성 저장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고 지금 되고 있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음, 네, 4월 디파이 토큰 평균 가격 전월 대비 34%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4월 달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다 20% 정도 하락을 했죠. 15%에서 20% 정도 사이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물대가요.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작은 변동성에 있어서 그 작은 움직임에 있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디파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 도건 헥사곤 LBP 경매를 오픈했고요. 테라 자산은 아발란체로 전송이 가능하다. 네, 테라 같은 경우는 루나라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네, 플랫폼 코인이고요. 이런 플랫폼 코인 중에서 특히 루나 같은 경우는 디파이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발란체로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발란체 네트워크를 같이 하이브리드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연동시킨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냥 루나라는 코인이 확장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인원에서 바이오 패스포트 더 셀럽 그리고 모티브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었는데 해제됐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과연 그 전에 내가 가진 코인이 상패를 당할 거냐 상패를 다시 안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현재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 중에서 최소 두 군데 이상 상장된 코인을 사라.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거래소는 적어도 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요즘 고팍스까지 이 정도 5개 중에 거래소 중에 최소 2개 이상 상장된 코인을 사면은 상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한 코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터 시프가요 상당수의 암호화폐 기업은 파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뭐 파산하는 거래소 업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스캠들 사기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 크립토 시장에서 어떤 코인에 투자할 것인에 대해서 투자하시기 전에 미리 좀 공부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네, NFT 시장에서 아시아 지발력이 30%까지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거래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국보다도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아가 원래는 거의 다 차지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NFT가 강세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이 35,700불까지 하락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 가격이 3만 5천 불이네요, 현재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35,600불, 36,500불이니까 비슷하네요. 35,600불. 이 35,700불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4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제가 올라간다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현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조금 늦어도 오늘 올라간다고 했는데 내일 올라가든지 아니면 2, 3일 뒤에 올라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혹시라도 마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방송 보지 마세요. 마진하시는 분들 제 방송 보면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관점은 뭐 지금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의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추세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3개월 동안 지속됐다던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추세 라인은 깨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깨졌다고 처음부터 바로 손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리테스트는 존재한다. 그 리테스트 자리가 4만 달러다. 이 자리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바이낸스 중동 지역 총괄이요. 전통 금융 고급 인력이 UAE에 몰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전통 금융기관 출신 고급 인력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월 스트리트 UAE로 몰리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시장, 특히 UAE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위해 오퍼를 놓고 있고 두바이 지사에서 그들 중 일부 동료를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UAE에 지사를 만들었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서로 현재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 투자 관련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오일머니가 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컨트가요, 주가 비트코인 지표 요약을 했는데요. 크립토컨트는 아시는 것처럼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죠. 여기 보니까 펀드 보유량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래들의 활동을 보면요, 채굴자 포지션 인덱스, 채굴자 거래소 입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뭐 물량을 팔거나 거래소에서 물량이 뭐 누군가 팔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올라졌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650이죠. 근데 4,650의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냐면요, 2월 26일 날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요. 2월 24일, 225일 우리가 2월 달에 상승을 예상했었던 요 라인대 라인까지 많이 내려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의 빠짐은 용서치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올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깨졌을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요. 버티어 보시던지. 정말 힘드신 분들은 털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뭐 나가시는 분들 굳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나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다.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지금 자리가 바닥일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든 조금 더 뒤에 올라가든
어차피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는 바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의 지금 자리 이상의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마세요. 조금 더 반등 치는 거 확인하고 파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트론 USDT 총 공급량이 1.26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16억의 TRX를 소각했다고 하네요. 사실 요즘 트론 같은 경우가 이거에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트론이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또 하락장에서도 100원을 넘어가면서 최대한 그 상승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트론을 아시는 분들은 과거,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약간 그 도지 같은 느낌이 나는 코인이거든요. 정말 밈처럼 스캠으로 만들어졌다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코인인데 저는 트론이 큰 일을 한번 내긴 낼 거라고 보긴 봅니다. 그 정도로 투자자들이 많고요. 팬들도 많고 뭐 재단도 빵빵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리플 미국 SEC와 소송에서 질게 된다면, 패소하게 된다면 0.68달러 이하로 하락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0.68달러면 국내 가격은 한 700원 정도 되겠죠. 700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720, 30원. 뭐 그 정도 바닥이라 그러면 해볼 만한데요, 사실. 네, 신한투자금융에서요. 네, 신한금투에서요. 가상자산 투자 비율은 자신의 자산의 10%에서 5%에서 10%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산 가운데서 몇 퍼센트를 코인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몰빵이에요. 네, 암호화폐 거래 앱 수완 비트코인에서요, 임직원에게 매일 비트코인을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관심 없습니다, 사실요. 네, 미 연준 금리 인상 발표 선물 시장에서 약 2.65만 비트코인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됐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것은요, 앞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네, 그 변동성이 현재 이 하락으로 보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락이 단순한 휩소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오늘 뉴스들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업체 90% 이상이 감소할 거다. 엄격한 규제 영향이다. 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네, 그런데 이 시장에는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사기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90% 이상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옥석고리기가 조만간 시작될 거다라고 제가 하는 말과 뭐 비슷한 얘기인 거겠죠. 네, 저도 이 시장이 한번 정리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뉴스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안에 그 사이에 또 올라온 게 있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있고요. 또 아까 규제 얘기 나오는데 아까 유럽 중앙은행 이사가 암호화폐 규제는 범세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큰 국가 간의 연합을 보면은 EU죠. 근데 EU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그 아마 미국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규제는 모든 나라들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A라는 나라에서 어떤 규제를 했을 때 그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B라는 나라 또는 C라는 나라를 얼마든 옮겨다닐 수가 있거든요. 왜 비트코인에는 국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경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상원 환경보존이 이번 회의 암호화폐 최고유예법 심의안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던 것처럼 뉴욕에서요,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암호화폐 채굴을 막자. 그 이유는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네, 뉴욕에 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온도가 갑자기 막 온도가 막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올라가나 봤더니 채굴로 인해서 지열이 올라갔고 그 지열로 인해서 호수의 온도가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채굴이 강풍이 불다 보니까 예, 채굴이 강풍이 예, 불어서 아무래도 이런 환경 오염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채굴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끈다는 것은 결국 이 시장이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4,660만 원이고요. 네, 이 추세라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리테스트가 4만 달러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요 사실 뭐 긍정적인 뉴스, 뭐 부정적인 뉴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섞여 있던 것 같아요. 적절하게 아무래도 시장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 분석들 내용도 보면요 어떤 뭐 전문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매물대로 놓고요 그냥 추세 라인이 깨졌으니까 다음 매물대는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다음 매물대에서 반등 자리는요 일단은 28,000달러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저는 그 자리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굳이 갈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뭐 5월달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4월달, 5월달이 상당히 좋은 상승장이었어요. 이번에는 특히 2022년도에는 제대로 된 상승장조차가 한 번도 없었죠. 2022년도 한 번에 펌핑도 없이 그냥 이 시장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지금 손절하시고요. 내년을 기대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1년 중에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7개월 정도 남아있죠. 7개월 동안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에 의미 있는 큰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 상승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버텨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했던 이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